네, 안녕하세요.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Recording in progress.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환상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한테 오늘 구체적으로, 숙제를 주셨어요. 남성 사업자분들과 그 남성 사업자를 후원하신 여성 스폰서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이제 청중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스토리를 좀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뭐 PPT 준비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 청중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교환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20대 중반에 아메이를 만나서 17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했고, 또 그 중에 이제 초기 4년 반을 부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풀타임으로 1년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해내고, 또 그 4년 뒤에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를 하고, 그렇게 해서 30대에 저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지금 8년이 막 지난 그런 사업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3년 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해서 드물게가 아니라 뭐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에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만약에 한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다 음이 속어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 아이템이니까 계속 반복 구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지도도 제일 높아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더블엑스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더블엑스 리필을 가지고 SP를 가려면 한 달에 몇 개를 팔아야 될까요? 계산해 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예, 한국의 PBBB로 계산을 해보니까 222개, 222개의 더블엑스가 유통이 되면 1000만 PB가 굴러가게 되죠. 미국에서 이제 SP가 되려면 몇 개의 더블엑스를 유통을 시키면 될까요? 438개입니다. 438개. 예, 그러니까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PBBB가 한국은 1대 1.6 조금 넘고 미국은 1대 3이에요. 지금 내가 유통시키고 있는 제품에 점수를 3분의 1만 잡아준다면 여러분 사업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여의치 않겠죠? 그죠? 지난 회계년도는 우리가 고스란히 1년을 팬데믹 속에서 보냈죠. 그죠? 그 팬데믹 속에서 저희 팀은 23% 성장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의 대부분을 아메이와 함께 했고, 특별히 그 경제활동은 거의 다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온 거죠. 부업으로 했을 때를 스토리를 말씀해 달라 그러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예, 벌써 20년이 더 지났어. 과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20 몇 년 전에 직장 다니면서 했던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뭐 자서전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감동적으로 읽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뭐 스폰서의 가이드를 받아서 아메이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third person으로 놓고, 예, 나를 3자로 놓고 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거든요. 좀 전에 제가 저희 팀이 23% 성장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지만 저는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네가 아직 그룹이 작아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그렇게 많이 성장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는 합니다. 1996년입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게, 아마 이 중에 그때 안 태어난 분도 혹시 계세요? 그러진 않으면 좋겠고. 안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오케이. 3살. 3살. 축하드립니다. 제 큰딸이 태어났을 때가 97년도예요. 95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희 때는 뭐 이렇게 한국이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라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직장을 골라서 들어가던 아주 행복한 세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대기업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 쌍용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졸업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너무 수입이 적다는 거였어요. 대기업인데 제가 그해 초봉이 이제 평달에 100만 원, 그리고 보너스 달에 200만 원 해가지고 600% 보너스 받으니까 1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게 95년. 저보다 조금 더 연식이 더 된 분들 말씀 들어보면 90년대 초반만 해도 뭐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 이런 적도 있었다 그러던데, 저는 그 세대는 아니고 1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100만 원부터. 근데 이제 그걸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대학을 다닐 때도 제가 계속 학생들 지도하는 일로 학비를 벌어야 됐었고, 뭐 그런저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매이니까 이제 수입이 줄어들더라고요. 대학 때 과외할 때보다 수입이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투잡을 했어요. 그때 처음부터 아메이를 한 건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밤에 애들 가르치는 일을 같이 했죠. 20대 때 제 모토는 열심히 살자였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찾아온 기회가 아메이인데, 지금도 제가 좀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때 아메이를 볼 수 있었던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아메이가 왔는데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찬스라고 알고 내가 잡은 거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지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게, 지금은 아메이를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얘기잖아요. 당시에는 굉장히,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이 아메이를 공격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 안 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스타트를 했는데, 애들 가르치는 일을 줄여가면서, 계속 가르치던 애, 나 아메이 해야 되니까 너 안 가르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아이들 정리하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아메이로 저녁 시간을 턴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저녁 시간도 제가 근무했던 곳이 기획조정실, 굉장히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일단은 최고 경영진이 퇴근을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보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특별히 야근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비즈니스를 스타트하고 나서 직장 때문에 제가 미팅에 빠지는 그런 이런 일들은 제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었죠. 근데 그 생각같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짭짤한 수입인 애들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아메이를 해야 되니까, 애들 가르치는 일은 시간당 임금이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선불로 받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가르치면 점점 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거 포기하고 이제 새로 스타트한 아메이가 처음에 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 들었을 때는 금방 될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6명 이 정도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웬걸 처음부터 이게 제가 생각한 거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고, 믿었던 사람 아무도 안 따라오고,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는 그 당시에 왜 포기를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메이의 큰 비전을 봤다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한다고 다 소문을 내놨는데, 하다가 그만두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오기였죠. 오기. 오기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더 안 되죠. 전투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전투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그 주변 사람 다 떠나는 거죠. 근데다가 언론에서는 막 공격해야 되지. 제가 스타트하고 불과 몇 달 안 지나가지고 97년 2월쯤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에 이상한 조직이 생겨요. 비누 세제 공업 협동조합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막 4대 일간지, 조선동아중앙한국 4대 일간지의 맨 앞에 첫 페이지에 하단부에 5단 통으로 해서 신문이
전체가 15단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아메이의 실체를 파헤친다였어요. 광고를 그렇게 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그 아메이를 하고 있던 사람도 다 떠났어. 그랬던 시절인데 저는 이제 그냥 그때 잘 버텼죠. 왜냐하면 저는 뭐 떠나갈 파트너가 없었거든. 저 혼자였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아메이를 그냥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좀 더 있다 아메이 할 걸. 과외에서 좀 돈을 좀 더 모아놓고, 왜냐면 제가 20대 때 아메이 하기 전에 꿈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직장 다니는 거하고 밤에 애들 가르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원을 차려야겠다. 한 10년 해가지고 학원 하나 차려야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아메이가 왔는데 돈은 안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본전 생각나고 오기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아메이를 전달하러 간 건지 싸우러 간 건지 모를 정도로 되고 막 이런 시간을 제가 굉장히 오래 보내고 있었는데 2년 동안 1년 반을 안 되는 아메이를 했어. 계속. 근데 6개월 만에 SP가 되고 저는 GP를 갈 때 루비를 하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SP를 딱 하고 딱 2년 만에 에메랄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만에 또 다이아몬드를 해요. 마치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나타내는 그래프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에. 그 기하급수적 성장의 그래프를 아메이를 통해서 경험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바닥을 기는 그래프, 우상향으로 급속히 올라가는데 시작은 바닥이잖아요. 근데 그 바닥의 기간을 제가 그 암울했던 터널을 1년 반을 보낼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상담도 받지 못하고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 시기를 보내면서도 포기를 안 했던 것이 저에게 굉장한 기초 체력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제가 주제로 권유를 받았던 그 남성 사업자들에게, 특히 부업으로 하시는 남성 사업자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일단 안전하잖아요. 아메이는 부업자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충분한 수입이 되기 전에는 절대 서둘러 전업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2년 되는 시점, 실버를 될 때부터 실제로 네트로 따지면, 인컴을 네트로 따졌을 때 회사 인컴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벌써 2년째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가 되니까 이제 어때요? 직장 소득은 빨리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메이 수입이 빨리 올라가니까 이 2배가 되고, 또 이게 물론 직선으로 이렇게 가진 않지만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죠. 저는 그 나름 뭐 성장하는 사인 곡선이라 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또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그 시점을 포인트를 찍어봐도 그게 회사에서 나오는 인컴의 2배가 된다는 걸 확신이 있었을 때가 부업을 하고 4년 반 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던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사표를 던졌는데 아메이 수입이 못 받쳐주면 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패밀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제 인컴과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을 하면서 4년 반을 그렇게 부업을 한 거죠. 4년 반을 부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앞부분에 이제 그 경험담 말씀 나누는 걸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거 하거든요. 미팅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한 주 동안 있었던 비즈니스와 관련된, 탱커와 관련된 걸 발표를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어떤 거냐면, 현장에서 사업을 전달해서 거절을 받건, 뭐 오케이를 받던, 제품이 전달이 되든, 그런 필드를 뛰는 경험들을 많이 나누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책 읽은 거, 음원 들은 거, 미팅 참석한 거에 대한 스토리가 주가 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제가 가졌던 결단은 뭐였냐면, 하루에 한 명 안 만나면 집에 안 들어간다였어요. 그게 저를 학대했던 거죠, 사실은. 만날 사람 없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업인데 내가 샤타를 올리지 않고 가게 문 안 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5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기에는 정말 잘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초 체력이 돼서,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새로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을 해도 제가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25년 전에 그 초기의 그 기초 체력이 아닐까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남성 사학과 분들을 위한 말씀을 좀 드려보죠. 남성 사학과 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인드는 가장은 남자다. 반페미니즘 성향이 아닌 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류 역사상 여자가 나가서 돈 벌었던 시절은 최근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수렵사회 때도 나가서 사냥해온 것들은 남자죠. 그죠? 농경사회 때 농사도 남자가 짓고 가사가 이제 여성들의 몫이었어요. 결국에 가정을 이끈다는 것은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가정이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다 안 좋은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저런 사람이 결혼을 왜 했을까 싶은 사람도 되게 많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남자로서 태어나서 그거는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3대를 케어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저는 고등학교 과정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어요. 돈을 그때부터 벌어본 거예요. 독학으로 대학을 가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애들 가르치러 가야 돼.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인생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에 대한 부양, 내가 거느린 자녀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이 사실은 여성분들의 유리한 측면들이 있죠. 제품의 아이템의 특성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소비재의 구매 결정권이 보통 가정의 여성들한테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특히 그 2000년 이후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숫자가 훨씬 많아졌지만, 그건 여성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가정을 봤을 때 감사한 일이지만,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성분들이 동참한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싱글이신 분들은 더 명심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끌 가정이잖아요. 앞으로 이끌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남자라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제가 20년, 25년씩 이렇게 아메이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비겁한 남자들 많아요. 와이프 뒤에 숨어서 잘 되면 좋고 묻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또 배우자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메이를 하는 여성 배우자를 박해하는 이상한 남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뭐 싱글인 분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부부가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주로 여성 사업자분들이 먼저 비전을 보고 남성분들이 이제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남자가 이렇게 남성 사업가가 드물게 남자가 들어가고 여성분들은 방관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전자가 훨씬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부가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 저는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역할 분담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고객은 내 고객인 거야. 내가 아는 여성분인데 그 고객을 와이프한테 떠넘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걸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객은 내 고객이고 부부 PB지만 그 부부가 만들어내는 PB 중에서 내 PB는 내 PB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여성분들은 배우자는 드립답 제품 팔게 하고 남성분들은 앉아서 마케팅만 얘기하고,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부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부업에는 그 매력과 함정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업자들은 그 매력과 함정, 매력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건데 안전하죠. 안전해요. 당장 매달 그 마치 마약처럼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으니까 안전하죠. 저는 한국에서는 계속 안전한 사업만 했었어요. 부업으로 해서 회사 연봉의 2배를 만들고 풀타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새로 시작할 때는 정말 안 안전했었어요.
예,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서 그 안전함에 대한 감사함. 우리 아메이 사업의 특징 얘기할 때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안전, 기회 이렇게 얘기할 때 안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 안전이란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안전하다. 내가 원래 나오는 잡에 추가 수입을 스타트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 수입이 본업을 능가하면 그때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안전한 비즈니스가 아메이 사업인데, 그 시기를 못 넘기고 서둘러 풀타임으로 전환했다가 이 인컴 레벨이 못 따라오면서 지쳐가지고 포기하거나 다른 다단계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다는 사람들의 패턴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아메이가 돈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메이가 직장처럼 뭐 시간 간다고 호봉수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짬밥 찼다고 올라가는 그런 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마인드에서 빨리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력은 아메이 그 부업의 가장 좋은 매력은 안전하다는 건데, 제일 큰 함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죠. 저는 부업에서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업으로 4년 반을 할 때 밤에만 아메이를 했거든요. 근데 풀타임으로 딱 되면서 이제 낮에도 아메이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낮 미팅도 나와보고 다른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풀타임 사업가인데 백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밤늦게까지 앉아.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앉아.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영부영하면 뭐 해가 중천에 떠버리잖아요. 늦게 밥 먹고 늦게 씻고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저녁에 부업자들 미팅이 하는데 거기서 잘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시간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함정, 그러니까 내가 부업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도를 높이지 않는 거죠. 부업이니까 핑계거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도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스폰서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오늘 땡땡이 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오늘 스폰서가 미팅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게 줌이 됐던 뭐 오프라인 미팅이 됐던 나오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막 미팅 가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상사 핑계를 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일을 핑계대고 야근을 핑계대고 업무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질질 끌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게 완전 아이러니죠. 아메이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온 아메이인데 실제로 뭐예요? 종업원 마인드로 스폰서 눈치를 보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부업의 매력이면서 함정.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공개해드린 내용 중에서도 이제 핑계가 Y로 바뀔 때라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가면 여러 가지 사업을 스타트할 때도 핑계거리가 있지만요. 제가 그 영상에서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 핑계거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거리. 근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숱하게 많은 핑계거리들이 생겨요. 근데 그 핑계들이 나를 성장시켜주지 못하거든요. 핑계는 나에게 그냥 심리적인 위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와 결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핑계를 Y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직장을 핑계대지 말고, 직장 때문에 바쁜 걸 핑계대지 말고 바쁘기 때문에 아메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번 달에 내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15%를 했어. 그랬는데 내가 오늘 말일인데 다들 마감을 잘 하셨나요? 지금 한국 시간은 보니까 이제 곧 마감되는 시간이네요, 보니까. 또 마감할 때도 핑계거리 많잖아요. 오늘 이달에 내가 특별히 야근이 많았어.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그게 내 사업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이제 목표와 비전에 대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표에 대한 얘기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또 잘게 쪼개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해서 성공한다는 그 정말 심플한 공식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요, 미적분을 처음 이해하게 됐어요. 미국에 와서.
45세 미국에 와서 아메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정말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미국 와서 새로 5년 만에 다이아몬드 했다니까, 아, 그런가 보다 싶죠? unbelievable이에요, 정말. 예, 제가 해놓고도 깜짝 놀래. 진짜 하나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찔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정말 대인공포가 생길 만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예,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제 아내가 저를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시험 보니까 붙어가지고 제가 미국의 뉴욕의 시립대학교 버룩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그 안트프로너십을 전공으로 해서 3학년으로 트랜스퍼해서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수학 시간에 처음으로 제가 미적분을 미국 교수한테 듣고 처음으로 야, 내 고등학교 때 그거 고등학교 때 미적분 알았으면 서울대 갔겠다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미적분을 이해를 하고 나서 제 책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를 쓸 때 제가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하라는 얘기가 나의 목표를 잘게 쪼개서 계획으로 만들고 그 계획을 실천을 해서 다시 쌓아서 적분을 해서 내가 성공해 가는 게 이 사업이다. 굉장히 간단한 건 원리인데 우리가 그걸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래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대요. 그냥 태어난 거라. 엄마와 아빠의 어떤 합작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거란 거야.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살면서 문득문득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나름의 그 미션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안 되는 아메이를 하면서도요, 제 꿈이 뭐였냐면, 뭐, 성공하고 이건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치고 내가 주는 가치, 미션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인들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저의 스피치를 좋아하고, 그 당시는 뭐 유튜브 없던 시절이니까, CD도 없던 시절에 카세트 테이프로 막 듣고, 심지어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목소리는 다 알고 막 그런 경험을 제가 한국에서 처음 다이아몬드가 돼서 미국 왔더니 미국의 아이비어들이 제 목소리를 다 알더라고요. 목소리만 듣고 이영욱 씨 아니냐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죠. 직장인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게 꿈이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의 삶의 어떤 존재의 의미다. 야, 나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장기 목표와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죠. 근데 라이프타임의 미션과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로 세운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아메리칸 웨이가 암웨이니까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암웨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보다 먼저 오신 선배 세대, 3, 40년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좌측 사분면의 일, 2잡, 3잡, 직업을 2-3개씩 잠 안 자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나름의 어떤 성공을 이루신 교민들이 계셨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과거에 선배님들이 와서 하셨던 똑같은 일을 지금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냐는 거지.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극에 달해 있고 그게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뭐 IT 쪽에 실리콘밸리로 가서 뭐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보통의 한국 사람 혹은 이민자, 다른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를 외치면서 이민자들의 롤 모델이 되자. 과거에 한국에서는 내가 직장인들의 롤 모델이 되자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다면 여기서는 내가 이민자들의 롤 모델이 되겠다는 비전과 미션을 제가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나의 라이프타임, 나는 그것 때문에 산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나의 비전이죠.
나의 비전, 나의 미래의 모습, 내가 앞으로 갈 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언제 다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제가 60주년에는 내가 꼭 가야겠다. 이영욱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야겠다. 절치부심, 내가 칼을 갈았죠. 모든 상황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가 다시 돼야 된다. 장기 목표, 5년 안에 다시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는 생각을 3%, 6%대 세운 거예요. 2013년에 제 아내에게 아메이 사업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이고 이걸로 우리가 다시 역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실한 비전을 제 아내에게 얘기하고 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딱 부부가 손잡고 뛴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안에 내가 SP를 가야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2배를 해야 여기는 SP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년 안에 그걸 2배로 하겠다. 플래티늄 갈 때 루비 가겠다. 목표로 세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GP 갈 때 루비 했다고. SP에서 GP 갈 때 세 번째 Q 할 때 루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플래티늄 갈 때 루비를 해야겠다. 지금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그 보상 플랜에 그 루비가 되면 더 주는 보너스 있죠? 예? 옛날에는 2%만 줬잖아요. 지금 루비 하시면 아마 5%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 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올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석 다이아몬드로 살다가 빵으로 됐을 때 새롭게 시작해서 이 경제적인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루비가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딱 계산해 보니까 저는 어차피 취업이 안 되더라고. 한국에서 대학 나가서 여기서 사무직 아무도 안 받아줘요. 제가 와이프가 스스로 자진해서 직장에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생계를 하고 제가 아메이를 풀타임으로 하면서 와이프가 밤에 조인해서 같이 또 밤에 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데드라인을 1년에서 루비 가겠다. 3년 안에 풀타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실제로 제 아내는 딱 3년 직장 생활하고 끝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시간의 자유를 얻고 아메이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와이프 풀타임 들어오고 2년 만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해내죠. 그리고 60주년에 입성을 한 거예요. 이영욱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준 거죠. 이민자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리안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이 저희 그룹 안에서 핀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어떤 리더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본인들 커뮤니티에서 제가 롤 모델이래요. 이영욱 사장도 미국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우리도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차피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줌이 있으니까 어때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동시에 미팅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저는 오늘 5건의 미팅이 있어요. 5건의 미팅이 있는데 보이실라나? 예. 이 5번의 미팅의 지역이 미국 전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잠시 후에 1시간 반 뒤에 저희 팀 여기 이쪽 지역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산호세, 샌디에고, 저녁에 캐나다, 그리고 밤늦게 또 시애틀. 네. 미국 전역에 그 당시에 제가 오프라인에 아무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던 그 시절에 소개해서 한 명 한 명 귀한 사람 나올 때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지금 이분들 제가 다 만나고 온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왕복 비행기 표도 못 끊고 편도로 끊어서 가서 일 마치고 와이프가 여기는 주급 체계거든요. 주급을 나오면 그때 또 돌아오는 비행기 끊어서 오고 그렇게 해가면서 갔더니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도 비행기 타고 5시간 가는데 관심 없다는 사람. 갈 때 뭐라 그래? 부담 갖지 말라고 지나가다 들렀다고 가잖아요. 5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관심 없다고 그러고 소개해준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고 막 그런 헛방도 많이 하면서
정말 인생의 모든 걸 아메이에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간절함, 그러면서도 나의 라이프타임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각자 나만의 Y와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세우고 아메이를 해나갈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정말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은 A65주년에 지중해 가는 거에 굉장히 익사이팅해 있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A65의 의미는 정말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간절한 Y가 서셔야,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력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지금부터 세 사람만 후원하시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세 사람만 후원하시면 그 세 분이 회계연도가 3번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안 되겠어요? 내가 사업을 전달 안 하고 텔레파시만 자꾸 보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자꾸 텔레파시를 보내니까 그 사람이 텔레파시를 안 받죠. 왜냐하면 그분도 볼 게 많거든. 유튜브도 보셔야 되고 막 SNS도 하셔야 되고 해서 내가 보내는 텔레파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카톡을 하셔야 되고 만나셔야 되고 아메이를 하자고 얘기하셔야 되고 제품을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횟수에 도전해서 내가 3명을 언제까지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그건 사실은 올 해가 가기 전에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집중해서 횟수에 도전하시면 올 해가 가기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돼도 한국도 보너스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정말 연말 보너스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그랬을 때 그 파운데이션 수입도 수입이지만 모든 그 세 레그가 한 면, 세 점이 한 면을 이루는 최소 요건 아닙니까? 카메라야 돼도 삼각대죠, 그죠? 세 점이 모이면 한 면을 이루거든요. 네트워크에서 안정된 세 레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레그를 내가 언제 구축해서 그분들을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함께 뛰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에 올인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가지면 내가 지금 후원하는 그분도, 내가 지금 나의 프로스펙트인, 내가 앞으로 후원하고 싶은 그분도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이상으로도 A65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베이스가 된다면 A70주년의 라스베가스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그때는 내가 큰 군단을 이끌고 입성할 수 있겠죠. 예, 비즈니스는 굉장히, 아메이 사업은 굉장히 심플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과거에 오프라인 베이스로만 진행될 때는 교육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일단 집체 교육으로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의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들을, 이동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죠, 이제는. 그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 세이브된 시간을 오롯이 아메이 사업에 투자해보세요. 탱코아에서 핵심은 판매와 후원입니다. 예,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나오는 거는 아메이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액티비티는 판매와 후원. 예, 자가 소비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고객을 확보했느냐. 그래서 사업을 해내는 사람들은 고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고객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내가 고객이 많았을 때 내가 내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밤늦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는 또 이것 또한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정에서, 아메이와 함께 가는 삶의 여정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우리 리더님과의 소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해서 함께 서로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A70에서 다 직접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